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하늘을 찌르는 초고층 빌딩들이 솟아오릅니다.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초호화 도시 두바이. 많은 사람들은 석유로 부자가 된 도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두바이는 석유가 아니라 야망으로 세계를 정복한 도시입니다. 처음 두바이를 방문했을 때 저도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두바이는 석유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막에서 시작된 꿈의 도시 두바이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와우.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알려진 두바이.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끝없는 사막과 소박한 어촌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 이 지역은 트루셜주로 불리며 영국의 보호령 아래 있었습니다. 트루셜주는 19세기 초 영국과 아랍 부족들 사이에 맺어진 휴전 협정에 의해 형성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영국은 이 지역의 해상 무역로를 보호하며 부족들은 영국의 보호 아래 독립적인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협정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알카이 와인, 라스 알 카이마, 푸자이라로 구성된 7개 토후국을 포함하며 각 토후국은 서로의 영토를 존중하며 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는 대신 해상 교역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역사는 단순히 보호령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상인들의 길목이었고 바다를 통해 무역이 이어졌습니다. 두바이는 석유가 아닌 무역으로 성장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두바이의 석유 매장량은 아부다비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이로 인해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석유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부를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무역, 관광, 금융, 사막의 중심에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상업과 여행의 허브로 성장할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석유를 발견했지만 아부다비처럼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상업, 관광, 금융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죠. 1971년 영국이 철수하고 두바이는 아부다비를 포함한 7개 토호국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를 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7개의 토호국은 연합을 결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영국의 철수로 이 지역은 외부 세력의 침략과 내전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각 토호국은 혼자서는 외교적, 군사적 방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합으로 뭉치면 서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연합은 강력한 장점을 제공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하나의 연합 국가로 인식되며 외교적 협상력과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들은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힘을 합쳐 하나의 강력한 연합 국가 아랍에미리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총 7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입니다. 각 토후국은 독립된 통치권을 유지하면서도 연합으로서 외교와 국방, 일부 경제 정책을 공유합니다. 아부다비는 석유 자원으로 부를 쌓았고 두바이는 무역과 관광으로 성장했습니다. 샤르자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라스 알 카이마는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 아즈만은 항구와 무역, 알 카이 와인은 관광과 어업, 푸자이라는 산업과 무역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7개의 토후국이 모여 오늘날의 아랍에미리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단순히 연합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와 연결되는 항구 자유무역지대, 국제 항공 허브로 변모하며 자신들만의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는 석유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두바이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버즈 알 아랍 7성급 호텔입니다.
버즈 알 아랍은 돈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두바이의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으며 내부는 순금 장식과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습니다. 로비에는 180m의 실내 아트리움이 펼쳐지고 최상층에는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어 세계적인 VIP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버즈 알 아랍은 두바이의 초호화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호텔은 두바이가 세계적인 명성을 쌓기 위한 첫 걸음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 후 두 번째로 선보인 초호화 프로젝트는 팜 주메이라입니다.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호화 리조트와 주거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 섬은 두바이의 야망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두바이는 단순히 사막의 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팜 주메이라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바이는 이것을 넘어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두바이의 또 다른 초호화 프로젝트는 바로 버즈 칼리파입니다. 버즈 칼리파는 828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두바이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시를 상징합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높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초호화 호텔, 고급 레스토랑, 최고급 주거 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매일 밤 화려한 조명쇼와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버즈 칼리파는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건설에 참여하여 세계 건설 산업에서 큰 이정표를 세운 프로젝트로 한국의 건설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버즈 칼리파는 두바이가 세계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도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두바이는 단순히 건축적 기적만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두바이는 문화적 아이디어에서도 정말 창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윈드타워는 제가 두바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지붕은 사막의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의 특성을 고려한 지혜로움이 두바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막 위의 도로에서 꽃밭을 보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사막의 도시에서 꽃밭을 가꾼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했지만 그 이유는 도로 아래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바이의 물 관리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술적 혁신을 통해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자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꽃밭은 두바이가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한 도시로서 변화하는 모습을 일찍부터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바이에서 데갈스라는 굽어있는 칼을 보았을 때 그 아이디어에 놀랐습니다. 이 데갈스는 끝이 굽어진 전통 칼로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던 조상들이 일자로 된 칼을 차고 다니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굽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칼입니다. 이 칼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문화적 필요와 실용적인 안전을 고려한 창의적인 지혜였습니다. 이 칼은 두바이 지폐에도 등장하며 두바이의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독특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가 꿈꾸는 초호화 프로젝트의 또 다른 상징이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단순히 호텔과 빌딩을 넘어서 하늘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2018년 에미레이트 항공은 에어버스 A380 항공기 36대를 현금으로 결제하며 죽어가던 에어버스를 살려냈습니다. 이 계약은 160억 달러 규모였고 만약 이 계약이 없었다면 에어버스는 A380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비행기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자신들의 항공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에미레이트 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항공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두바이의 하늘은 그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두바이의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두바이는 초호화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큰 꿈을 꿨습니다. 팜 제벨 알리, 더 월드 아일랜드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그들의 꿈의 일환이었지만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완성 상태로 남아버렸습니다. 특히 더 월드 아일랜드는 세계 지도를 본뜬 인공섬 프로젝트로 각 나라를 상징하는 섬들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대부분의 섬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며 유령섬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팜 제벨 알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을 목표로 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미완성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며 두바이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초호화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Wow.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그 끝없는 황금빛 모래 위에 찬란한 빛으로 반짝이는 도시가 나타납니다. 하늘을 찌르는 초고층 빌딩, 빛나는 조명이 춤추는 거리. 이곳은 두바이, 꿈의 도시입니다. 먼저 끝없이 이어지는 상점들의 향연, 세계 최대 쇼핑몰 두바이 몰. 사람들은 거대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초호화 쇼핑 천국에 숨이 멎습니다. 1200개 이상의 매장, 거대한 아쿠아리움에서는 상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음악 분수 쇼는 밤이면 황홀한 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황금이 넘쳐 흐르는 시장, 골드수크. 어디를 둘러봐도 반짝이는 금빛. 세계에서 가장 큰 황금 반지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빛나는 보석들, 정교하게 세공된 주얼리들. 두바이는 정말 황금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순백의 눈이 내려앉은 곳, 스키 두바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한겨울의 눈 속으로 뛰어드는 기적. 눈 덮인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펭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진정한 두바이의 영혼, 사막 사파리. 사륜 구동 차량이 모래 언덕을 질주하며 바람처럼 달립니다. 일몰이 지는 사막의 붉은 하늘, 낙타를 타고 걸으며 느껴지는 황량한 고독.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 모래 위에서 베두인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따뜻한 차와 전통 음식을 나누며 사막의 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운 초호화 도시, 꿈을 현실로 만든 곳. 그것이 바로 두바이입니다. Wow.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태양이 천천히 사막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모래 위를 비추는 황금빛 햇살, 그리고 그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벽의 도시 두바이. 하지만 그 빛나는 도시 뒤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을 닦는 손길, 화려한 로비에서 바닥을 광내는 움직임. 그들은 누구일까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먼 나라에서 가족을 위해 두바이에 온 사람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레스토랑 주방에서 끝없이 음식을 만듭니다. 그들의 하루는 반복됩니다. 빌딩의 꼭대기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호텔 방을 정리하며 새벽이면 다시 출근 버스를 타고 일터로 향합니다. 그들은 꿈을 찾아왔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최저 임금도 없는 노동, 길게 이어지는 근무 시간, 휴식 없는 일상. 두바이의 빛나는 외관은 그들의 땀으로 유지되지만 그 빛은 그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짝이는 도시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두바이의 현지인들은 일하지 않아도 부를 누립니다. 석유 수익, 정부 지원, 무노동 수익. 사업을 하려면 현지인 파트너가 필요하고 외국인들은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무료 교육, 의료, 주택 지원, 결혼할 때는 정부의 지원금까지. 일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 그들의 삶은 금빛으로 빛나지만 그 그림자는 두바이를 떠받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두바이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찬란한 빛이 더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워진 어둠도 깊어집니다. Wow. 바다 위에 떠오른 꿈의 섬 팜 주메이라. 처음 이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은 두바이의 야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투자와 건설 기술이 집약된 이 섬은 두바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꿈 뒤에는 숨겨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관광객 급감, 사막의 혹독한 기후, 낮에는 섭씨 50도에 육박하고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일교차.
땅이 천천히 가라앉는 침하 현상, 바닷물의 소금기가 건축물을 부식시키는 문제, 그리고 매달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유지 비용. 기대했던 관광 수익은 예상보다 부족했고 섬의 일부는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혼잡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팜주메이라는 중심 도로를 통해 섬 전체로 이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중앙 도로로 집중되며 출퇴근 시간마다 심각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섬을 오가는 모노레일은 비싼 요금으로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 더 월드 아일랜드. 세계 지도를 본뜬 인공섬들. 각 나라를 상징하는 작은 섬들로 채워질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 유령섬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떠났고 인공섬은 바다 위에 떠있는 쓰레기만 남은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두바이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우겠다는 꿈을 품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는 끝내 버즈 칼리파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건설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이때 아부다비 왕세자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두바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지원은 두바이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버즈 칼리파를 완공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두바이는 건물의 이름을 버즈 두바이에서 버즈 칼리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 변경은 두 도시 간의 협력과 상생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으며 두바이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아부다비의 지원 덕분에 두바이는 글로벌 상징물인 버즈 칼리파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두 도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을 에너지로 바꾸는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태양광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로 두바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두바이 전역에 공급되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또한 두바이는 이제 초호화의 도시에서 기술과 환경을 결합한 미래의 스마트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교통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빌딩들이 점점 더 두바이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단순히 과거의 빛나는 외형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바이는 초호화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외형의 화려함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Wow. 두바이는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가 석유를 팔아 부자가 된 도시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두바이는 석유 자원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무역, 금융,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두바이는 석유 자원이 풍족한 아부다비를 뛰어넘기 위해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두바이는 석유가 아닌 창의적인 사업 모델과 도전 정신을 통해 아부다비와 같은 석유 부자 도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섬과 초호화 프로젝트들이 보여주는 두바이의 야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었을까? 욕심이 있었기에 두바이는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결국 우리는 자연을 넘어설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두바이는 기술과 욕망을 통해 꿈을 이루어가지만 그 발전이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도전이 두바이의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생각합니다. 이 두바이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실패와 좌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두바이처럼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 살아날 방법을 찾는 노력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두바이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Y월드는 바로 이 정신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철학을 믿습니다. 두바이처럼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w.